친구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가는 일, 이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전이자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일부 장애인에게는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일조차 쉽지 않고 장애인에 위한 콜택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예약이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누구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궁금한 이야기, 오늘도 글로벌 Y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길을 나설 수 있다는 것, 그 당연한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독일 함부르크는 이동의 자유를 누구에게나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교통 시스템부터 시민 인식까지 시각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도시의 모습을 김겨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독일 함부르크에 사는 시각장애인 인플루언서 에르딘 씨의 출근길. 앞이 보이지 않지만 복잡한 도심의 횡단보도와 지하철 승강장을 문제없이 통과합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me is the white cane, the tactile lines on the ground, the traffic lights, what makes noise or different sound when it's green or red. So this all things helps me. 함부르크시는 모두를 위한 도시를 목표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 도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U4 노선 일부는 설계 단계부터 장애물이 아예 없는 구조로 지어졌고 점자 보도블록과 점자 난간, 음성 안내 엘리베이터 등 시각장애인의 교통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Ja, in Hamburg trifft man eigentlich überall auf sehbehinderte Menschen und auch Rollstuhlfahrer. Sie sind im Straßenbild eigentlich überall präsent.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 정보 앱도 개발 중입니다. 버스 도착 시간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이 앱은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For me as an influencer, I had some work with the government as well, so that for exchange what we can make better. In Hamburg, I developed an app with the public transportation for blind and visually impaired people. 장애인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뿐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교육을 통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Ich bin der Meinung, dass die Programme, die auf dieses Thema hinweisen, immer das Bewusstsein der Menschen ändern. 특히 어둠 속의 대화, 정적 속의 대화 등 시각장애인의 감각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Haben noch gar keine Berührung mit dem Thema. Und wenn sie dann auf der Straße unterwegs sind und blinden Menschen begegnen und dann auf die blinden Menschen zugehen und sagen, kann ich dir helfen vielleicht? So sometimes there's assumption the blind organization is taking care of everything. And it's not true because it's impossible. Every institution needs to feel responsible to make the city inclusive.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함부르크. 단지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거리감과 인식의 벽까지 허물어가고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 김겨울입니다. 이탈리아는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교통 시스템이 유럽에서도 비교적 잘 갖춰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인프라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 조력자가 턱없이 부족해서 장애인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손종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노후화된 시설이 곳곳에 남아있는 이탈리아 로마. 시민들이 이동의 불편함이나 제약이 없도록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 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시는 시내를 오가는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했고 트램 역시 70% 이상이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구조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Una volta o due al mese capita di trasportare dei passeggeri disabili. Ci sono le pedane che una volta erano elettriche, adesso sono manuali, proprio per evitare eventuali guasti, quindi per garantire sempre un servizio. 하지만 휠체어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까지의 과정을 도와줄 활동 조력자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이탈리아의 돌봄 가사 노동자는 약 89만 명으로 같은 해 장애인 인구가 약 310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활동 조력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Niente ragazzi, in sostanza per i trasporti no, c'è mancanza di tutto, non sono coordinati, non sono efficienti. No, a me mi deve accompagnare Roberto, e come farei io? No, non ce la farei. C'è sempre quel pensiero che hai paura che non possa magari prendere mezzo pubblico, che possa riscontrare dei problemi di affidabilità.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는 북부 지역에 인력이 몰려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역별 복지 인력 불균형에 비교적 소외된 지역은 정부의 지원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Voglio dire, ci sta la coerenza che il governo vuole mettere aiuto ai disabili, tutto, perché ne parlano anche per i telegiornali, ma nella realtà concreta non ci sta tutto, anche negli uffici. 이탈리아 노동부는 활동 조력자를 늘리기 위해 예산과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시설들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정책과 정책 사이의 공백을 메울 실질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YTN 월드 신종률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택시를 잡는 것조차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미국 일부 도시는 휠체어 사용자들의 택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왔는데요. 누구에게나 열린 이동, 그 변화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자세한 소식 조인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북적이는 거리 한복판. 익숙한 노란색 택시들 사이에서 좀 특별한 택시가 눈에 띕니다. 바로 휠체어 이용자도 탑승할 수 있는 휠체어 접근 가능 차량입니다. 차량 뒤편에는 경사로가 장착돼 있고 탑승 후에는 내부 장치를 통해 휠체어를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Once you pull this up and you pull the wheelchair and you hook it up and you pull this and that's it. We're there to serve the customer, make them happy, give them good service. That's it. That's a part of the service. 그동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 택시를 잡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비장애인에게는 당연한 이동의 자유가 장애인에게는 긴 대기와 반복되는 거절로 가로막혀왔기 때문입니다. 뉴욕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 침해로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총 500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장애인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게 택시를 개조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그 결과 휠체어 택시 수는 2019년 339대에서 현재 약 6,000대로 늘어나 1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용 건수 역시 크게 증가해 지난해 뉴욕시 휠체어 택시 이용 건수는 약 56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There's more taxis now with wheelchair accessible, so the passengers that do need a wheelchair car, it's much easier to get access to. You can either hail a wheelchair car, or you can get it through the Curb app or Arrow, and you have both options. 지난달 뉴욕시에서 휠체어 접근 가능 택시 비율은 전체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영업용 택시를 전기차 혹은 휠체어 접근 가능 차량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I'm a home health aide, so I take care of somebody that uses Access-a-Ride. Well, my experience is a good thing to have. I see nothing wrong with it. It's a good thing to have. 단순한 교통수단의 유무를 넘어 장애인의 일상과 삶 전반을 관통하는 이동의 권리. 누구에게나 열린 이동. 뉴욕시에서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닌 현실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월드 조인영입니다. 세계 각국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이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닌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라는 인식만큼은 같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은 특히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에 주목해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이진원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문제가 일단은 인식 그리고 사회적인 제도의 한계라고 생각됩니다. 비장애인분들이 장애인이 이동권 하면 개인의 어떤 불운한 상황, 개인적인 문제로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인식과 사회적 제도의 한계가 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각각 장애 유형이 다르고 그 다른 만큼 이제 필요한 편의시설도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정책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반영이 되고 있을까요? 횡단보도를 보시면 되게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옛날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턱이 있었습니다. 근데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나 유아차를 타시는 분들, 또 모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또 하나의 장애물이었죠. 그래서 법으로서 그 턱을 낮췄습니다. 그 낮추다 보니까 문제가 자동차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차량 진입 억제형 말뚝, 일명 볼라드를 설치합니다. 이는 또 시각장애인에게는 또 보행상 장애 요소가 되는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색칠하는 일명 옐로 카펫 같은 경우를 좀 설치를 많이 했어요. 횡단 대기의 선을 노란색 저명 블록을 통해 확인하시고 횡단보도의 폭과 방향을 저명 블록으로 확인하셨는데 거의가 다 노란색으로 도배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런 시각장애인 분들은 요즘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계세요.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장애 유형별로 원하는 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좀 설치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비장애인이 많이 겪어보지 못한 이동권의 사각지대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보통 집에서 나오면은 맨 처음 접하게 되는 도로가 골목길, 생활도로입니다. 그런 생활도로나 이면도로 같은 이런 도로에는 현행 법으로 이동 편의시설의 설치 지침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 공간도 있고 중간중간에 뭐 헌호 수거함도 있고 전봇대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어떤 보행상 차량과의 그 경계 부분을 확보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동 킥보드. 이런 공유 플랫폼이 있는데 문제는 사용하시고 길 한복판에 세워두시거나 뭐 점자블록에 세워두든지 그런 식의 어쩌면 또 이동형 보행 장애 요소로서 해당 내용이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기술적으로 해서 이동형 장애 요소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장애인분들이 또다시 느끼는 불편은 없는지 이런 모니터링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니터링은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매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를 합니다. 문제는 이 보행 환경 조사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그 넓은 도로를 다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범 조사의 형태로 사건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지역 또는 주요 여객시설 인근 150m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는 사각이 발생되고 있고 지역 모든 공간에 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행대로 진행되다 보니 장애인 보행 특성이나 어떤 요구사항이 반영 안 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23년도에 그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는데 올바른 점자블록 설치율은 4%에 불과했고요. 인근 교통시설에서부터 해당 시설까지의 점자블록 연계 설치율은 8%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좀 열악한 거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전문기관의 설치나 운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민간 협의체 또는 장애인들의 의견이 좀 지자체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면은
보다 좀 본질적인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된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실까요? 장애인 이동권은 단순히 길을 걷는다 또는 차를 타고 어디를 간다 이런 식의 위치 이동의 차원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며 여가 생활을 향유하는 사회 적응성의 핵심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이나 증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모두 관심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도 제기하는 동에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원하는 곳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사장에 깔린 수십 개의 매트. 호주 멜버른 도심 한가운데서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평소 바쁘게 오가던 공간에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명상을 즐기는 사람들. 우리에겐 익숙한 행사인 멍때리기 대회인데요. 멜버른의 대표적인 겨울철 축제인 라이징 페스티벌에는 이색적인 대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형상화한 의상을 입은 참가자들도 함께했습니다. I'm an artist, hoping to represent that artist block isn't necessarily a bad thing and that procrastination can have its positives. 이 멜버른이란 도시 자체도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한 빡빡한 도시의 삶이잖아요. 멜버른 사람들도 같이 느낄 수 있고 호주인들도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이지만 가장 공감을 할 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했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기나긴 멍때리기 시간은 이어지고 어느덧 우승자를 가릴 시간이 왔습니다. 의젓하게 앉아 인내의 시간을 보낸 강아지도 당당히 3위에 올랐네요. I really enjoy meditating daily, and I thought this was a perfect competition for someone who meditates daily. So. 어둠이 내려앉은 도심에 하나둘 조명이 켜지며 분위기를 더합니다. 라이징 페스티벌은 600명 이상의 예술가가 모여 1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시 전체를 다양한 예술 문화로 가득 채웠습니다. これはアニマルゴルフという作品です。ゴールを木の株の穴にゴールシュートを決めてください。でこれもともと人間は尻尾を持ってたけど今は使ってません。なので自分に本当はあった体を取り戻すように思い出してほしい。Rising is a festival that's about discovering what is new in arts and culture and music, because Melbourne is a multicultural city and it's something that I think it's one of the more exciting things about this place. 다양성이 일상이 되는 도시 멜버른에서 열흘 넘게 이어진 축제. 다문화의 가치를 예술로 풀어내는 색다른 시도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글로벌 Y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